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통합과학 8번째 시간입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선생님도 연휴를 잘 보내고 머리도 깎고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학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문제를 이제 종이에다가 풀어볼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돼요. 여건이 되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에서 직접 해보는 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떠드는 걸 듣는 거는 사실 좀 덜 돼요. 공부가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여건상 이렇게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이제 문제도 풀면서 선생님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 교과서는 26쪽을 펴시면 돼요. 26쪽. 네, 26쪽. 네. 그래서 저는 너랑 오징어랑 다른 점이라고 좀 찍어봤어요.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 보드마카랑은 다른 거죠.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칠판이랑 보드마카도 다른 거고요. 오징어랑 선생님도 다른 거고, 뭐 이런,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얘기. 좀 이따가 더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이렇게가 더 나았겠죠? 그래서 우주론 얘기 했었고, 우주론의 증거, 그죠?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원자의 구성. 원자의 구성은 뭘로 돼 있어요? 원자라는 건 뭘로 돼 있죠? 가운데 원자 핵으로 돼 있고, 그죠? 많이 반복했잖아요. 바깥에 뭐가 돌아요? 전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라서. 요게 원자였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우주가 탄생한 이유, 빅뱅이 일어난 이유, 3분하고 38만 년의 어떤 그런 사건들,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스펙트럼은 뭐예요? 빛을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파장이 뭔지 몰라도 된다 그랬죠?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파장이 길고 짧은 거예요. 약간 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인간으로 치면 키 정도. 그래서 파장 긴 거부터 혹은 짧은 거부터 쭈르륵 줄 서라 그러면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게. 그죠? 그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이제 별이 어떻게 자라나고 다양한 원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탄소도 있고, 그런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죠. 잠깐만요. 이게 화면 조정이. 됐죠? 마음에 드시는 않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했었고, 다양한 원소들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별 안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떤 원자가 새로운 원자가 되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죠? 핵융합의 반대는 뭐예요? 핵분열이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죠. 오늘 배울 건 뭐냐면 그래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차차 합시다. 그래서 오징어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아까 그 얘기죠? 보드마카랑 선생님이 다른 이유, 여러분이랑 오징어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드마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랑 선생님을 구성하는 원소랑 다르다. 사실 이게 생명체라서 조금 비슷하긴 해요. 인간이랑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따져보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선생님 오징어를 가져온 거고, 어떤 물질과 물질이 다르다고 할 때는 뭐가 다른 거냐면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른 거예요. 원소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원소들을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이라든지 혹은 되게 많아요. 원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원소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물질들의 특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알아낼 때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 27쪽으로 오세요. 27쪽. 27쪽. 그래서 먼저 크게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분류를 한다 이거죠. 그죠? 일단 요거부터 원소가 뭐예요? 원소라는 건 원자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정말 입자 하나하나, 그 정말 하나하나는 원자라고 하죠. 원자라고 해요. 근데 원자들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탄소고, 어떤 건 산소고, 어떤 건 수소고. 그죠?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는, 말할 때는 원소라고 한다고. 원소. 그죠? 그래서 원소는 크게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 써져 있죠? 이 교과서 되게 엄청 맞는 말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 같은 것도 다 교과서 기준으로 할 거예요. 교과서 기준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철이나 구리, 금 등의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으며, 그죠? 광택이 있어요. 금속 원소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는 원소를 이렇게, 모르는 물질을 봤는데 얘가 반짝반짝해. 닦아보니까.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아, 이거는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얘는 금속 원소이겠다. 그럼 금속 원소가 갖는 특징들을 이제 뭔가 적용 실험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여기 선생님 밑줄이 너무 많이 쳤네. 선생님 침대만 쳐요. 동그라미 치고. 광택이랑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고요. 누가? 금속 원소가.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힘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쇠 같은 거 있죠? 한번 주먹으로 쳐봐요. 뭐가 부서지나? 아무튼 잘 부서지지 않아요. 금속 원소는. 그래서 여기 예시 나온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볼까요? 그 아래 있죠? 탄소, 인, 헬륨 등의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 달리 광택이 없죠.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요. 열 전도도, 전기 전도도. 전도도라는 게 잘 통하는 정도예요. 잘 흐르는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열 전도도나 전기 전도도가 낮다고 하죠. 낮다고 해요. 비금속 원소는.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종류가 적지만 보통 다른 원소랑 결합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형태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탄소, 기호로 그 앞에다 써요. 지금 우리 어색하니까 익숙해지는 과정도 포함하는 거예요. C. 탄소는 왜 C일까? 그럼 기호로 왜 C라고 하죠? 탄소를 영어로 하면 C로 시작해서 그래요. 카본이랑. 마찬가지로 수소. 수소는 뭐예요? 써봐요. 거기 아래다 써요. H. 하이드로젠인가요? 선생님? 아무튼 영어로 이 알파벳으로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쓰는 거라고. 왜 그럼 영어로 써요? 왜 한글로 안 쓰고? 저 과학이 서양에서부터 많이 발전돼가지고 지금 동양 쪽으로 그쪽에서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기호가 다 그리스 기호라든지 아니면 알파벳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탄소랑 수소 등의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얼뜻 비금속 원소는 기체다. 그리고 금속 원소는 고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전부 다 그렇진 않다는 거. 전부 다 그렇진 않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필심도 탄소로 돼 있는데 고체잖아요. 고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막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100% 뭔가 맞는 명제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한다. 탄소지만 뭐 그런. 그래서 뭐 예외 같은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을 잘 듣다가 연휴 때 또 낮과 밤이 바뀐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 반에. 주기율표. 그 다음 장으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보면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요. 주기율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를 뭔가 규칙에 맞게 이렇게 쭈루룩 배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8쪽, 29쪽을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8쪽, 29쪽. 원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자. 원자는 뭐랑 뭘로 되어 있다고요? 뭐랑 뭘로 되어 있죠? 원자 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어요. 전자. 아시겠죠? 전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수소만 갖다 붙여보면 돼요. 수소 원자는 기호로 H라고 합니다. 계속 기호로 쓸게요. 익숙해지라고. 수소 원자는 뭐랑 뭘로 돼 있어요? 수소 원자 핵이랑 전자로 돼 있어요. 그럼 헬륨 원자는요? H2라 그래요. 헬륨 원자는 헬륨 원자 핵이랑 전자로 되어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 기호로 2라고 쓰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구조를 떼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원자 핵은 뭐랑 뭘로 돼 있죠? 원자 핵 이렇게 부셔보면 뭐랑 뭐가 나와요? 원자를 부셔보면 뭐랑 뭐가 나오죠?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죠. 양성자랑 중성자. 맞아요? 기호로 쓰는 거죠. 영어로 하면 다 앞글자 딴 거고 P랑 N.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몇 번이게요? 거기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있어요. 2번이에요. 2번. 아시겠죠? 얘는 2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다고. 중성자 2개 있다고. 바깥에 전자가 몇 개 돌아요? 2개 돈다고. 2개가 돌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아시겠죠? 하나만 더. 저번에 했던 거예요. 이거 다. 탄소 볼까요? 탄소는 C죠. C는요. C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핵이 있어요. 탄소 원자 핵이 있다고.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돌아요. 개수는 아직 안 쓰고. 탄소는 몇 번? 6번이에요. 6번.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반복 숙달 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 6번은요. 원자 핵 쪽에 보면 양성자가 6개 있다고. 중성자가 6개 있다고. 전자는 몇 개 돌아요? 6개 돈다고. 얘는 6번이라서 6개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6개씩 있는 애를 우리가 6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6번이라고 한 거라고. 아시겠죠? 왜 얘네들이 번호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거라고. 이 주기율표 사람이 만든 거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복 숙달.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글자만 따봐요. 앞글자만. 익숙해지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수, 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 내,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칼. 그래서 요거 노래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 들었으면 같이 노래도 불러봤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노래 하나 찾아서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신나는 거 많아요. 소름도 돋고. 아무튼 그런 식이라고. 주기율표라는 건 이런 원자들의 이 개수에 따라 그냥 배열해 놓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열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어떤 이 구성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이름? 정의가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 보면 28쪽이요. 28쪽에 밑줄 쳐요. 위에 28쪽에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가로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고. 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밑줄을 쳐요. 밑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기율표 한번 보면
뭐 초록색으로 돼 있고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게 뭐죠? 거기 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초록색은 뭐래요? 비금속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거기. 그죠? 파란색은 금속이라고 써져 있고. 그래서 29쪽 위에 보면 밑줄 쳐요. 주기율표는 7개의 가로줄과 18개의 세로줄. 그죠? 그래서 주기가 몇 개? 7개, 1부터 7주기, 그리고 1부터 18쪽으로 되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에 파란색이 많죠. 일단 금속 원소가 많아요.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건 뭐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32쪽으로 오세요. 32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잘 봐요. 만약 어느 달에 7일이 월요일이라면 달력을 볼 때요. 일주일이 7일이죠? 그죠? 달력을 보지 않고도 다음 주 월요일이 14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오늘이 7일인데 오늘 목요일이 7일이라고 치면 아니고 오늘 7일이네요. 아무튼 기가 막히게.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랑 뭔가 코칭이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고 알 수 있다고. 그 까다가 달력에서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되풀이되는 어떤 주기성, 규칙이 나타나게, 동그라미 쳐요. 규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기율표의 원소들 사이에서도 주기율표도 우리가 그 개수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주기성. 그래서 달력에서 일정한 날짜에 간격을 두고 같은 요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주기율표에서는 일정한 원자번호 간격을 두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1쪽 주기율표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 1쪽이죠. 1쪽에 있는 애들을 쓰세요. 그 옆에 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쪽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알칼리 금속. 그리고 17쪽 이쪽에 17쪽 애들을 뭐라고?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 써져 있어요. 그 왼쪽에.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걔네들이 다 같이 갖는 특성이 있다, 이거죠. 번호 순대로 그 가진 개수대로 한번 줄을 세워보니까 똑같이 모여있는 애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규칙. 그걸 주기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1쪽, 17쪽, 뭐 18쪽도 하나 써놓을까요?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비활성 기체. 아시겠죠? 당연히 다른 애들도 뭐 나름의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주기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도대체 왜 1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17쪽에 있는 애들은 그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가질까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이제 전자 배치라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전자 배치.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먼저 좀 얘기합시다. 잠깐만요. 슬라이드를 얼른 하나 만들어 볼까? 전자 배치. 32페이지 그 아래쪽에 읽기 전에 전자 배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거 뭔 소리냐면, 봐요. 아까 탄소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탄소는 여기 가운데 핵이 있고요. 그죠? 바깥에 전자가 몇 개 돈다고요? 6개 돈다고, 6개. 얘는 왜? 그러니까 왜라기보다는 6개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탄소는 6번이에요. 6번.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전자가 요 바깥에 돌 때요, 어떤 모양으로 도냐, 뭐 이런 거예요. 전자 배치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궤도 있죠,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 이 궤도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래서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핵이 있고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가요. 2개까지만 이 궤도에 돌 수 있는 거예요. 1개, 2개. 그럼 나머지 4개는 그 다음 궤도에 돌 수 있어요.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까지만 들어간다고. 그 다음 궤도에는 8개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어차피 얘는 총 6개니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게 돼요. 안쪽에 2개 있고 바깥쪽에 4개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게 돼요. 최외곽전자라 그래요. 최외곽전자. 가장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수는 4개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원자가 전자수라 그래요. 원자가 전자수는 뭐냐면 가장 밖에 있는 애들 중에 다른 원소들이랑 뭔가 반응을 하는 애들. 근데 보통 바깥에 있으면 다 애들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4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아요. 최외곽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랑 같아. 하지만 개념은 다른 거예요. 최외곽 전자수는 그냥 바깥에 있는 4개, 가장 바깥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는 다른 원소들이랑 반응하는 전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보통 반응을 못해요. 밖에 있는 애들이 하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왜 그냥 같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몇 개까지 차 있을 수 있냐면 8개까지 차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자가 8개까지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8전자 규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8전자 규칙.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8개 다 차 있다고 해볼까요? 다 차 있으면 얘는 탄소가 아니죠. 더 이상 탄소가 아니라기보다는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8개니까 10개죠. 10번. 은 누구냐면 네온이거든요. 네온. 얘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가장 바깥쪽이 8개죠. 8.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빵개예요. 얘는 네온 같은 경우는 다른 원소들이랑 잘 반응하지 않아요. 얘네들 바깥에 있는 애들 그냥 네온 자체로 너무 안정적이야. 다른 애들이랑 별로 이렇게 안 놀고 싶어하고 반응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편안한 애예요. 누가? 18쪽 애들이 다 그래요. 18쪽 애들이. 거기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요. 막 전자가 더 하나 왠지 땡긴다든지 누구 하나 주고 싶다든지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편안해. 18쪽 애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달라요. 뭐랑 뭐가? 최외곽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가 다르다고. 아시겠죠? 하나 더. 그래서 이때 이 궤도 있잖아요.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뭐로 그려보지? 베릴륨 그려볼게요. 베릴륨 4번이에요. 베릴륨은 4번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몇 번 원소를 그려보세요 하면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4번 그려라 하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이 있을 텐데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개씩 있을까? 4개씩 있겠죠. 4개. 중성자도 4개. 이렇게. 그리고 전자도 몇 개? 4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궤도에 몇 개 그려요? 첫 번째 궤도에 2개밖에 못 그리고 그 다음 궤도에 2개 그리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름은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베릴륨 원자를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베릴륨 원자한테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 게 가능한데 에너지 준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에너지 준이. 영어로 하면 에너지
레벨이에요, 레벨.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여기 지워볼게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어떤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이 있고 궤도가 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있다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애가 있고요. 1번 전자, 2번 전자. 둘 중에 누가 레벨이 높은 애일까? 레벨은 여러분들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친숙한 개념이라서 레벨로 설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레벨이 높은 애가 누구예요? 얘가 높은 애예요. 얘가 2번이. 얘가 레벨이 낮은 애고 레벨이 높은 애고. 그럼 레벨은 뭘로 결정되냐면 핵으로부터의 거리의 결정이에요. 누가 더 멀어요? 얘가 더 멀죠. 2번 전자가 더 멀잖아요. 그죠? 궤도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하나 더 그리고 여기 3번 전자 있다고 치면 누가 제일 레벨이 높아요? 얘가 제일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높으면 뭐? 레벨이 높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3번 전자죠. 3번 전자.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걸 레벨이 다운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레벨이 다운된다는 얘기는 원자핵이랑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잃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얻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잃으면서 레벨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렇죠. 레벨이 높으면 센 거고 레벨이 낮으면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레벨 다운될 때. 반대로 여기 있는 1번 전자가 레벨업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어딘가로부터. 혹은 뭐 밖에서 준다든지. 그래야지 레벨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로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교과서 32페이지. 원소의 성질은 원자 안에 전자랑 관련이 있어요. 전자랑 관련이 있어요. 전자가 바깥에 몇 개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원소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원자 안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껍질은 2개, 그 다음부터는 8개씩 차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원자는 원자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그죠? 원자번호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데기라고 한다.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중간 껍데기와 껍데기 사이에 있을 수 없어요.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 또는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에너지 준이라고,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요. 영어로. 전자 껍질의 에너지 레벨은 원자핵이랑 가까울수록 낮고요. 원자핵에서 멀수록 높은 거예요.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바닥 상태. 그러니까 전자들이 가장 레벨이 다 낮은 상태. 대신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까지밖에 있을 수 없고 다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밑줄 쳐요. 바닥 상태 밑줄 치세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 전자 껍질을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레벨에 이제 껍데기 이제 궤도에 전자가 채워진다는 얘기죠. 안쪽부터 가장 낮은 레벨부터 전자가 차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는 그죠? 이 특정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레벨이라고 하기도 해요. 약간 그런 복수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편해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 하나만 예시 한 번만 들고 봐요. 20번 20번 원소번호 20번 누구죠? 원자번호 20번 찾아봐요. 그 뒷장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계속 찾아볼 거예요. 원자번호 20번 칼슘인가요? 선생님 저 조금 헷갈려가지고 칼슘이죠. 그 그려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20번 칼슘 그리면 원자핵 안에 양성자 몇 개? 20개. 중성자 몇 개? 20개. 그리고 이제 전자도 20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 몇 개?
두 개 들어가요.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두 번째 껍데기예요. 두 번째 껍데기 몇 개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럼 지금 총 10개 들어간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라고 합시다. 17번으로. 17번. 17번 누구예요? 염소인가요? 헷갈리니까 한번 확인하고. 17번 염소. 17개 맞다고. 17개로 고쳐요. 17개. 17개 맞다고. 그때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여러 개죠. 얘네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 최각 전자수 몇 개? 7개고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7개죠. 그죠? 7개, 7개.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외부로부터 이 원자 바깥에서 뭔가 에너지를 줬어요. 뭐 빛으로 쏘든 열로 주든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죠. 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레벨 다운도 되나? 바깥에 있던 애가 뭐 여기 세 번째 궤도에 있던 애가 레벨 다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두 번째 껍질에 이미 8개가 다 차 있어요. 그죠?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태는 이 17개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 상태인 거죠.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 그렇죠? 가장 낮은 레벨 1레벨에 벌써 2개가 다 차 있고 2레벨에 8개 차 있고 이러니까 가장 낮은 상태인 바닥 상태. 레벨을 계속 얘기를 해야지 뭔가. 그래서 오늘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특징. 뭐뭐 있었어요? 광택이랑 전기가 열이나 잘 통하는 건 누구? 금속 원소. 아닌 애들이 비금속 원소. 그죠?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난다고요. 왜? 이제 사람들이 그 개수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놔서 나타나는 건데 뭐 때문에 이제 원소의 성질들이 결정지어지면 그 안에 원자 안에 전자 배치 가장 바깥에 전자가 몇 개냐로 결정지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 보기 가장 바깥에 전자가 1개 있는 애들이 1쪽이에요. 18쪽 애들은 가장 바깥에 전자가 8개 있는 애들. 그런 식으로 주기성이 결정지어지고 에너지 준이라는 건 레벨이라는 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자체를 얘기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얼른 노트 영상으로 갑시다. 고생하셨어요.